2026년 봄, 칠흑 같은 중동의 밤하늘이 일순간 수십 개의 붉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란의 영토에서 발사된 6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아랍에미리트의 심장부인 핵심 국가시설을 향해 비처럼 쏟아져 내리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더망에 포착된 붉은 점들이 목표물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그 짧은 찰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당연히 서방 세계의 방패인 미국의 패트리엇이 불을 뿜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래바람을 뚫고 솟구쳐 올라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산산조각낸 것은 전혀 다른 궤적의 요격체였습니다. 단 한 발의 요격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실전에서 날아드는 표적의 96%를 완벽하게 증발시켜버린 경이로운 방패.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이 철통같은 방공망의 주역은 놀랍게도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2였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방위산업의 견고한 벽이 한국의 쇳덩어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지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공 시스템의 진짜 가치는 깔끔하게 인쇄된 훈련장의 매뉴얼이나 제조사의 화려한 카탈로그가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실전의 화염 속에서 판가름납니다. 그동안 걸프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서방의 하늘을 지켜온 패트리엇의 실전 요격률은 평균 80에서 90% 수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반면 천궁2는 중동이라는 낯선 사막 환경에서의 첫 실전이라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96%라는 압도적인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1.5초 더 빠르게 반응하고 다기능 레이더로 4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내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되며 단숨에 글로벌 다층 방공망의 핵심 자산으로 등극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차이는 차가운 계산서, 즉 경제성에서 벌어졌습니다. 현대전은 결국 자본이 맞붙는 거대한 소모전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최첨단 요격 미사일로 수만 달러짜리 저가 자폭 드론을 격추하다 보면 아무리 오일 머니가 넘쳐나는 부유한 산유국이라도 결국 국고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370만에서 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에서 58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포대 하나를 구성하는 데는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반면 천궁2의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110만에서 200만 달러, 즉 15억 원에서 27억 원 수준으로 패트리엇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포대 구성 비용 역시 3천억에서 5천억 원 선으로 절반 이하의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경제성은 중동의 군사 강국들이 촘촘한 대규모 방공망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이라크는 8개 포대 약 28억 달러를 주저없이 계약하며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격 성능은 서방의 무기를 능가하거나 최소 비등한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라면 한정된 국가 국방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해야 하는 수뇌부 입장에서 정답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무기시장의 냉혹한 현실은 돈으로 최첨단 쇳덩어리를 살 수는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유럽과 미국의 무기체계가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약점입니다. 패트리엇을 비롯한 서방의 첨단 무기들은 까다로운 대외군사 판매 FMS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한된 생산 라인 탓에 주문 후 실제군에 인도받기까지 최소 4년에서 길게는 6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오늘 밤 머리 위로 탄도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중동 국가들에게 5년 뒤에 도착하는 방패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제조 역량이 빛을 발합니다. 천궁2의 납기일은 불과 9개월에서 24개월 이내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척박한 안보 현실 속에서 당장 내일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에 상시 대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가동해온 2교대 24시간 대량 생산 라인. 이 서늘한 안보의 유산이 역설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묵직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서방 세계의 무기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유럽의 방위산업 기반이 크게 붕괴된 상황에서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고품질의 무기를 지체 없이 찍어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고도의 정치적 유연성 역시 K방산의 영토를 폭발적으로 넓히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무기 수입은 고수출국에 대한 안보적, 정치적 종속을 의미합니다. 주변국의 복잡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라크는 미국의 무기를 들여오는 것에 강한 내부적 거부감이 존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 역시 자국의 안보 국익에 따라 무기 도입선을 다각화하여 특정 강대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제국주의적 패권 야욕이 없으면서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관대하고 순수하게 비즈니스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대한민국은 가장 완벽하고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이러한 K방산의 눈부신 성과는 단순히 무기 수출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6년 이란의 공습 이후 글로벌 에너지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마비되자 전 세계 공급망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중동의 원유와 가스를 실은 배들이 공격의 위험을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야만 했고, 이는 곧 선박의 운항 거리 증가와 막대한 운임 상승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는 이 험난한 물류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 VLCC 당장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중동 국가들과 글로벌 선사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곳은 전 세계 고부 가가치 선박 시장의 86.5%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었습니다. 천궁2의 완벽한 실전 성공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는 자연스럽게 한 척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특수 선박 발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초정밀 요격 무기를 이토록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국가라면 명운이 걸린 거대한 에너지 운송선 역시 한치의 오차 없이 튼튼하게 건조해낼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서방 세계와 중동의 든든한 자유진영 병기창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동맹국이 쓰다 버린 원조 무기를 주워 닦았으며 굶주림과 싸우던 아시아의 작은 변방 국가가 이제는 글로벌 방어선의 최전선을 구축하는 핵심 공급자로 당당하게 도약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산업의 쌍두마차가 반도체를 찍어내던 삼성과 전 세계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만들던 현대차였다면 이제 그 화려한 국가 주력 산업의 계보를 K방산과 K조선이 묵묵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천궁2가 중동의 밤하늘에서 침묵으로 증명해낸 96%의 기적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요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밤을 지새우며 차가운 쇳물과 씨름해온 국방 과학자들과 노동자들의 끈질긴 피와 땀의 결정체이며 분당국의 매서운 현실이 빚어낸 멈추지 않는 공장의 가동률이 만들어낸 찬란한 결과물입니다. 나아가 지정학적 위기를 도약의 지렛대로 뒤바꾸는 치밀한 외교 전략이 융합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정표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쇳덩어리를 경이로운 눈으로 우러러보는 지금,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 위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또 어떤 놀라운 신화를 개척해 나갈지 그 거침없는 궤도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